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글쓰기가 돈이 안 된다,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당을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온라인 쇼핑몰을 하든 1인 사업을 하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은 평범한 사람이 글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직도 실력만 좋으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는 실력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실력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글을 잘 쓴 사람은 아닙니다. 작가도 아니었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솔직히 지금도 문학적인 재능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 하나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고객이 달라졌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로 인생이 달라질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 글을 쓰고 싶어질 겁니다. 첫 번째, 글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글은 정말 묘합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 이슈 다들 알고 계시죠? 5월 18일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장 자체는 몇 글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죠. 여기서는 그 문구에 대한 비판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글은 단 한 줄로 사람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 문장이 누군가를 움직이는 문장이었다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문장이었다면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들으시는 문구는 한 번만 들어도 브랜드가 떠올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문구, Just do it, Impossible is nothing, 침대는 과학입니다. 별이 5개, 굉장히 짧죠. 그런데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결국 메시지를 반복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결국 내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실력만 좋으면 알아서 유명해지겠지. 절대 아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케팅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마케팅 근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동도 안 하면 근육 안 생기잖아요. 마케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해야 늡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그 마케팅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또한 글은 나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사실 기록용 글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건 2018년도였습니다. 그때 태국에 꼬리빼라는 아주 희귀한 섬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랑카이랑 묶어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유럽 여행도 다녀온 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당시 감정이 그대로 살아났었습니다. 아, 내가 저 때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갔구나. 오히려 사진보다 그래서 더 생생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글은 나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흔들리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써놓은 글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기록용 글은 나에게는 의미는 있지만 당장 돈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는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봅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글은 무엇이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글로 돈 번다고 하면 바로 작가를 떠올립니다. 책을 써야 할 것 같고 논문을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의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글은 어려운 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테리어 사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집 특징 3가지. 이 컨텐츠는 누가 볼까요? 곰팡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클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살펴봤더니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글을 쓴 것이죠. 헬스 트레이너라면 어떻게 글을 쓸까요? 운동 매일 해도 뱃살 안 빠지는 이유,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문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글은 결국 고객의 고통을 건드리는 글입니다. 제가 블로그 대행을 해오면서 수임으로 연결되고
또 계약으로 연결되는 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핵심 4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돈 버는 글의 핵심 4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타겟.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글은 반드시 독자를 향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펼쳐놓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런데 독자는 사실 별로 안 궁금합니다. 독자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얻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블로그로 월 300 벌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랑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도 퇴근 후에 블로그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바꾼다면 메시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퇴근 후 돈을 벌고 싶어하는, 부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확 꽂혔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인가? 두 번째는 문제입니다. 고객이 지금 가려운 곳을 바로 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픈 곳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고객이 잠 못 이루는 고민, 그거를 건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눈가에 주름, 볼에 난 여드름, 내 아이가 남보다 뒤처질까봐 두려운 부모님들, 남들보다 더 멋져 보이고 싶은 욕구. 예를 들어서 도배 사장님이라면 장마철 도배하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죠. 피부 관리샵이라면 좋은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이유,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헬스 트레이너라면 3개월 만에 체지방 7%, 체중 10kg 감량한 사례, 이런 글들을 쓸 수가 있겠죠. 핵심은 고객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해결, 즉 어떻게 해결했는가입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 시공 잘합니다. 솔직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은 절대 시공 안 합니다. 갑자기 신뢰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이 업체의 철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행을 맡고 있는 노무사님은 굉장히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면 충분히 샀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그 자리에서 바로 조언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 샀거나 했을 때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따져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임할 필요 없는 거는 아예 거절을 하십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글에 잘 녹여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 문의만 많았지만 지금은 정말 신뢰를 느끼고 수임하시려는 분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결 단계에서는 여러분만의 기준, 철학, 태도가 필요합니다. 브랜딩은 결국 그 사람의 철학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제안을 안 하면 고객은 모릅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은 5명만 상담 받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께는 추가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안을 한다고 장사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품인데 제안 안 하는 것이 더 불친절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돈 버는 글쓰기 구조를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컴퓨터 앞에 서면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뭘 써야지? 그런데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생각들을 적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바로 펜을 만드는 글쓰기입니다. 저는 결국 사업은 나의 찐펜을 만드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의 여정을 보여줄 때 생깁니다. 절대 그 사람이 완벽해서 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서 우러러 보는 대상이라면 펜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성장 과정 때문에 펜이 되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벌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퇴사 후 사업에 실패하는 그 경험,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들, 첫 고객을 받고 떨리는 과정, 사업을 시작하고 대행사한테 사기를 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독자, 내 글을, 내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성장하고 싶다. 이러한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 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펜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글 쓴다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글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생각을 정리하게 만들고 내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사업자분들의 글을 2년 넘게 써오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글은 여전히 엄청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것을요. 특히 지금 시대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AI가 주는 정보보다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성장 이야기를 더 끌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이 부담스럽다면 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글을 토대로 영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경험,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그 선택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브랜드가 됩니다. 팬이 생깁니다. 실력만 키우지 마세요. 컨텐츠를 만드세요. 그리고 스스로 마케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 시작이 바로 글쓰기입니다.